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입니다.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한 그 부자 감세 저지와 특히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세법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맞나? 그 능력과 그 책임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도 아주 드러났고요. 우선은 이 세법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 300여 건에 대한 법안 상정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3분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1분 27초 만에 안건을 상정해서 소위원회 법안을 해부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법 심의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을 위원장이 승인해 놓고 전체 회의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놓고 막판에 한 30여 분 전에 회의를 소집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제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8일 저녁에 박수영 간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 세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큰 원칙은 이미 합의한 것은 법에 반영을 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법안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러면은 송원석 위원장과 상의해서 그럼 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박수영 간사와 송원석 위원장이 상의해서 아침 10시에 세법 소위원회를 열고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이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 잘못 해석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간사한테 그러면 당신이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한테 조치를 취해달라 했고 수석 전문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고 있냐 하니까 그대로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다시 전문위원회 통화 내용을 박수영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맞냐? 하니까 박수영 간사가 맞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즉 송원석 위원장도 동의한 내용으로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합의된 내용의 취지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위헌에 대한 그러니까 세법에 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자. 그리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원내대표 간에 재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14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면은 제안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위원장이 되는 거죠. 이 전문위원이 만든 이 위원회 대안은 위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날 29일 날 아침에 박수영 간사하고 저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여기에는 기재부 차관, 세제실장까지 모인 상태에서 22개의 미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만나가지고 4개의 미합의 사항을 다시 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2개의 미합의 사항을 18개로 줄였어요.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또 협상을 해가지고 다 합의를 했는데 이제 전체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니 송원석 위원장이 갑자기 자기는 처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논리를 어떻게 됐냐. 합의된 법률만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상정법이라든가 조세특례법 이런 것들은 상정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고 나온 거죠. 자기가 지시해서 이게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합의, 소득세법까지도 위원장 지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 놓고 막판에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마치 저희들이 몇 가지 주요 쟁점 사항에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거는 과연 이 지금 세법 심의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박수영 위원장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우왕좌왕 자중질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에 대한 본인들의 자신과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처음에 상정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합의에서 처리 실패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이 보여준 그 비민주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규탄하고요. 어차피 이 위원회 차원에서의 협의는 끝났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